먼 옛날 작은 산골짜기 마을에서 약초를 캐고 조그만 찻집을 꾸리며 살아가던 나였다. 사람들은 나를 산골 약장수라 부르며 가끔 찾아와 쑥이나 더덕을 사갔다. 그날도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해가 아직 언덕 너머로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도 작은 찻집 마당에는 벌써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는 허리춤에 조롱박을 매달고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다. 숲은 언제나처럼 상쾌했다. 다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한참을 올라가자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산을 쏘다녀도 끄떡없었는데 그날따라 허파에 바람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숨이 거칠었다. 산길에서 헉헉대며 주저앉았을 때 어디선가 웬 노파 하나가 다가왔다. 흐릿한 회색 옷을 입고 작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파였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무릎을 굽혀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허리에 찬 작은 주머니에서 둥그런 열매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껍질이 벗겨져 반들거리는 그 열매는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노파는 이를 그냥 삼키라고 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열매를 입에 털어 넣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거짓말처럼 가슴이 시원해졌다. 막혀있던 숨구멍이 뚫리듯 나는 깊고 길게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감사 인사를 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작은 회색 손수건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찻집 마루에 앉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건강이야말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숨 쉬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누군가의 보살핌 덕분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깊은 산길 어귀에 아픈 이를 고쳐주는 신비한 노파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내가 만난 그 노파가 맞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감사했고 찻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괜히 더 정성껏 차를 내어주었다. 특히 몸이 약해 보이는 나그네가 오면 가마솥에 정성껏 달인 더덕차를 내어주곤 했다. 그건 어쩌면 언젠가 나를 도와준 그 노파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노파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깊은 시험을 안겨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찻집에는 소문을 들은 나그네들이 종종 찾아왔다. 대부분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덕과 쑥을 달인 차를 조심스레 권했다. 사람들은 그 향긋한 냄새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찻집 문을 밀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그는 몸집이 크고 옷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사내는 조심스레 걸어와 빈자리에 털썩 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지. 사내는 깊은 산속 마을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그곳 사람들은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몸을 단단히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숨이 짧고 쉽게 병이 든다고 했다. 그는 내게 부탁했다. 산을 함께 올라가 약초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몸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깊은 산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시 한번 노파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 꿈틀거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새벽 사내와 나는 산길을 나섰다. 비가 그친 뒤라 흙은 질척였고 안개가 산허리를 감쌌다. 사내는 앞장서며 말했다. 그의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 어귀마다 숨의 열매를 지키는 수호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았다. 한참을 오르던 중 낯선 갈림길이 나타났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 자네는 왼쪽 길을 가리켰다. 평소 사람들이 꺼리던 그 길이었다. 그는 말했다. 어려운 길을 지나야 귀한 약초를 얻을 수 있다고. 망설임 끝에 나는 사내를 따라 나섰다. 길은 점점 험해졌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목이 꺾였다. 숨은 다시 거칠어졌고 땀은 눈을 가렸다. 사내는 멈추지 않고 앞서 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사내가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황한 나는 서둘러 다가가 사내를 부축했다.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흙내음과 함께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나는 사내를 부축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풀숲 사이로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회색 옷, 작은 지팡이, 그린 미소, 분명히 그 노파였다. 노파는 말없이 우리 앞에 작은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바구니에는 통통한 열매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내를 가리키며 이 열매를 먹이면 숨이 다시 고르게 될 거라고 손짓했다. 나는 얼떨떨했지만 노파의 손짓을 따라 열매 하나를 사내의 입에 넣어 주었다. 사내는 쓴 표정으로 열매를 삼켰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숨이 가라앉고 안색이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흙냄새만이 가득했다. 자네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가만히 대답 대신 웃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우리가 찾던 숨의 열매는 단순한 약초 그 이상이었다.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마음까지도 두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이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산에서 내려온 뒤 우리는 바구니에 담긴 열매를 마을로 가져왔다. 사내는 내게 열매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다. 나도 그러자고 했다. 내 마음에도 여전히 그 노파의 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찻집에는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다. 노인은 허리가 펴졌다고 했고 아이는 숨이 깊어졌다고 좋아했다. 마을 전체가 왠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칠이 지나자 열매를 먹었던 이들 중 몇몇이 다시 찻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몸이 더 개운해졌다고 했지만 어딘가 눈빛이 달랐다. 지나치게 힘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는 산을 종일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사흘을 자지 않고 일을 하더니 끝내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열매를 찬양했지만 점점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열매를 먹은 뒤 밤마다 산으로 달려가 뭔가를 찾으려 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숨이 너무 깊어져 오히려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 열매는 단순히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내가 다시 찻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파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고. 그 조건이란 이랬다. 숨의 열매를 계속 얻고 싶으면 우리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 사내는 말했다. 자신은 이미 선택을 했다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내는 초췌한 얼굴로 웃으며 내게 물었다. 이제 내 차례라고.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열매가 진정한 건강을 주는 것이라면 왜 대가를 요구하는 걸까? 그 순간 찻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낯선 이들이 서 있었다. 노파가 아닌 젊은 사내와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제 선택하라고. 열매를 계속 받고 싶으면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법이라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숨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기도 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는 사내와 함께 찻집 안에 남겨졌다. 밖에서는 그들이 조용히 진을 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사내는 내게 다시 말했다. 우리 둘이 목숨을 내놓으면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열매도 사람들의 건강도. 그는 주먹을 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숨은 뺏기는 게 아니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사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노파는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이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숨을 빼앗아 가는 독이라면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파는 처음부터 조건을 내건 적이 없었다. 숨을 빼앗은 건 열매가 아니라 욕심이었다. 열매를 손에 넣은 순간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했다. 더 오래 살려고 했다. 더 높이 뛰려고 했다. 그렇게 욕심이 커지자 그 틈을 파고든 무언가가 사람들의 숨을 잡아챈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걸 끝내야 했다. 나는 찻집 뒷마당으로 달려가 가마솥을 피웠다. 남아있던 열매들을 몽땅 솥 안에 집어넣었다. 펄펄 끓는 물에 열매들은 터지며 부연 연기를 뿜었다. 사내가 소리쳤다. 미쳤냐고. 이 귀한 걸 왜 없애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움큼의 열매를 집어들어 사내 앞에 내던졌다. 내가 원하는 게 건강이냐, 힘이냐? 라고 외쳤다. 연기가 마을로 퍼졌다. 열매의 향기가 아니라 오래된 숲의 냄새 같은 것. 숨을 깊이 들이쉬자 기운이 차올랐다. 그러나 사내는 열매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그는 결국 힘없이 열매를 내려놓았다. 나는 사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숨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다. 따뜻한 차나 한잔 하세. 나는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찻집 안으로 그를 이끌었다. 낡은 가마솥에 물을 데워 마당에 남아있던 더덕을 넣고 천천히 차를 끓였다. 차향이 퍼지자 사내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고 조심스레 한 모금 들이켰다. 밖에는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찻집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숨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었다. 숨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짜 건강이란 서로 기대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사내와 함께 따끈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천천히 숨을 돌렸다.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오늘도 함께 숨을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건강한 마음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